네, 안녕하세요.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갔고요. 2020년도 이제 막 저물어 갑니다. 조금 있으면 2021년이 되는데요. 아마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 올릴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턱관절 장애에 있어서 신경정신과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이 턱관절 장애는요, 우선은 저번에 여태까지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뭐 물리치료라든지 입에다 장치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세종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세직경 내시경 또 아니면은 일반 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그런 분들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오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요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일본, 또 중국, 또 동남아, 또 아시아에서 아주 이 학회를 하게 되면은 주로 이 토픽이 되고 있는 게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와 턱관절 굉장히 관계가 깊다. 턱관절 환자 중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 올린 그런 일반적인 치료 갖고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턱관절과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를 잘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러한 토픽의 발표와 디스커션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부에서요, 예전에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치료하는 곳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이런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또 대한한의사협회, 또 간호사협회, 요 다음에 2006년도에 이 턱관절 장애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가 사단법인을 주고 복지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나 라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턱관절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때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가만히 지금 다시 또 옛날 걸 생각해 보면은 이 턱관절 장애는 지금 국내에서 현재 그 치과 선생님이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일부의 또 정형외과 선생이라든지 또 일부의 다른 과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. 한방도 보고 계시고. 그러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이 턱관절이 치아의 교합 관계라든지 뭐 턱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치과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신경정신과 쪽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자료를 갖고 있고 스타디한 게 치과 분야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그걸 예견을 하고 단 한 군데 치과에 사단법인 대한턱관절 협회에 이제 인가를 내준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할 것들은 이렇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사방에 떠돌아다니는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. 한방도 가고 뭐 성형외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 치료를 치과에서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거에서는 이게 신경정신과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 5, 6년 전에 일본의 제일의 국립대학인 동경의과 치과대학에서 우연히 한 6, 7년 공부를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. 그때 본 것들인데 외래에서 우리가 이런 물리치료라든지 입에다 끼는 장치 치료라든지 뭐 세정술이라든지 내시경에서 안 되는 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왜 안 되는가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턱관절이라든지 얼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경정신과의 문제가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. 그래서 그런 환자는 이제 도표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치과 의사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같이 진료를 해요. 그게 이제 협진 체제라 그러는데 한 클리닉에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분들만 모아서 그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를 치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환자 앞에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고 또 많은 분들이 해결되고 있어요. 또 두 번째로 이런 턱관절 장애라는 그러한 그 질환은 우리가 보면은 입이 뭐 마르다. 또 기본적으로 혀가 아프다. 또 구강 이외에 우리가 아간면 부위 어디가 아프다.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요. 그 턱만, 혀만 아니면 구강 앞만 봐서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설통증
아니면은 입이 마르는 거, 이런 TMD 질환은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일부의 환자들은 그것을 치료도 하고 신경내과적인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잘하고 또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 의사한테 의뢰도 하기도 하고 또 약을 쓰기도 하는데 또 약도 안정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육이완제 여러 가지 씁니다만은 그것도 또 약을 쓰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는 또 의뢰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이코소마틱 어프로치,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도 턱관절 굉장히 관계 깊다.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치료도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또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 신경정신과적인 어프로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우선은 긴장을 안 해야 됩니다.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막 깨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긴장을 해야 되면 우리 얼굴 근육 주위가 다 긴장이 돼서 얼굴 근육 특히 이 볼 여기 안에는 교근이 있는데 그 교근 안에 지나가는 안면신경이 압박이 당하게 되면 이런 데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겠어요. 교근 안에 들어가 있는 안면신경이 눌리지 않게 또 얼굴을 싸고 있는 근육 안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의식적으로 항상 깎기 물지 말고 힘을 풀고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. 얼굴을 똑바로 하시고요. 구부리면 안 됩니다. 핸드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이렇게 앞으로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 긴장이 되게 되거든요. 항상 또 도표 나오겠습니다만은 컴퓨터를 볼 때도 똑바른 자세로 있고 꽉 깨물지 않는 습관, 힘을 빼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 보게 되면은 훨씬 다 이 스트레스 많고 긴장된 분이 오지 이렇게 침 질질 흘리고 바보들은 안 와요. 그분들은 다 릴렉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턱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힘을 뺀다. 두 번째는요. 우리가 이제 마스크, 저는 사실 약 30몇 년간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. 이런 마스크죠.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요. 이게 여기를 눌리게 돼요. 계속해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쓸 때 가능하면은 이 귀 밑에 여기가 압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여기가 눌리게 돼요. 그러니까 좀 루스하게 귀 부분이 안 눌리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.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.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턱관절 장애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. 그리고 우리가 악안면 부위에 이 근육이 긴장이 안 되게끔, 특히 안면신경이 눌리지 않게끔 항상 힘을 빼고 똑바른 자세를 해라. 마지막으로 이제 곧 이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됐죠. 2021년도에 이제 백신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만 참으시면 되나. 그동안에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은 이 안면신경 부위가 눌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여기 좀 헐거럽게 눌리지 않게 조심해라. 이렇게 말씀 올리면서 저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. 고맙습니다.